자, 먼저 질문을 간단하게 받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통된 질문부터 한번 봅시다. 잘 안 됐다 싶었던 거, 모르겠다 했던 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는 이따가 질문 받고 나서 쭉 나갈 거예요. 한번 봅시다. 번호 말해볼래요? 28번. 28번. 28번이면은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이구나. 볼게요. 잠깐 마이크가 켜져 있나? 아, 됐다. 문제 읽어보니까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x축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쭉 적어보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고 y는 2분의 1x 그 다음 플러스 3이요. 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쓸 땐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이동시켜주게 되면은 x축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뜻일까 그러면은 x축에서 교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적당히 그래프를 옮겨보게 되면은 그 교점 자체가 x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 거고 초록색으로 그려볼 거예요. 물론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부터 n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이러한 모습이 됐을 텐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주황색깔 그래프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깔 그래프가 점점점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하필 만난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x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에 이렇게 x축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특징이 있어요. x축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소는 정확하게 어떤 좌표가 0이죠? y좌표가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모르겠는데 y좌표가 0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두 직선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러한 점을 둘 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두 식을 뭐 해볼 거냐면은 지금부터 y 자리에 0을 넣었을 때 같은 x 값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별이라고 했던 거를 k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둘 다 k, 0을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y 자리에 0을 넣어줄 거고 x 자리에 k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 그 다음 플러스 6 플러스 m 한 번 더 y 자리 밑에 거에다 0 넣고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k를 넣을 거니까 2분의 1 k 한 번 더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m 이렇게 둘 다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초록 색깔도 주황 색깔도 따라서 내가 필요한 건 m 값이거든요. 일단 k를 구한 다음에 m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대로 우리가 빼주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뭐 0은 0이고요 뺀 거니까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k인가요? 그 다음에 6에서 3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3이요. 이제 m은 날아가게 될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니까 2분의 3k라고 하는 결과가 3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k라고 하는 결과가 2였던 거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우리가 지금부터 m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k를 여기다 넣든 편한 장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은 1 더하기 3은 4가 되는 거니까 m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20번. 오케이. 일차 함수 y는 ax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넓이가 16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직선도 있고요. 동시에 x축도 이렇게 있고 동시에 y축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건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이렇게. 근데 문제 보니까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라고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자 축부터 그려볼까? 이렇게 x축이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y축이요. 이 상태에서 y절편이 8이라고 하는 걸 내가 하나 체크할 수 있겠네. 그쵸? 이 친구가 y절편이니까 y절편이 지금 양수가 되면서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점점 증가하면서 커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죠. 따라서 이 주어진 장소가 y절편이 8이었던 거고 나한테 알려준 게 넓이가 16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여기 빗금치라고 있는 삼각형 넓이가 16이다. 즉 x절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단 x절편 구하기 전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길이가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의 결과가 16이다 라고 나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약분하고 4 된 거고 약분하니까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가 4야, 길이가. 그렇다면 정확하게 x절편이라고 하는 건 여긴 얼마가 찍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4가 찍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a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편하게 리딩 해보자. a라고 하는 건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기울기라고 하잖아.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뭐였어요? x가 얼마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나 증가했나? 이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x 증가량 4, y 증가량 8. 따라서 기울기라고 하는 a의 값은 2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47번. 이번에는 두 1차 함수, 즉 두 직선 자체가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나와 있게 되는 건데 적어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a x 한 번 더 플러스 b분의 2 또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a 됐어요. 근데 말하기를 두 그래프에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했어.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교점이라고 하는 모습은 아까 봤거든요. 어떤 직선이 생겨 있을 때 동시에 지나치는 그런 장소를 교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점이 무수히 많대요. 그럼 두 가지를 볼까? 그 교점 자체가 특수한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수히 많거나 교점이 없거나.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보고 싶은 건데 일단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을 먼저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1차 함수랑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 직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직선 자체가 이렇게 서로가 어떤 상태일 때냐면은 이렇게 평행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조건이 있어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서 y절편도 달라야겠지. 물론 x의 절편도 달라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조건 자체가 이 두 가지만 말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평행해야 돼요. 이걸 돌려 표현해 보니까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y절편이 다르다 또는 x절편이 다르다라고 할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y절편 구하는 게 바로바로 너무 쉽다 보니까 x절편보다는 y절편이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x절편도 달라야 돼요. 근데 파악하기 쉬운 게 y절편이니까 y절편이 다르다. 이 조건까지 있어야 정확하게 안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번 이것도 볼까? 어떤 직선 이렇게 있어요. 하나가. 또 다른 직선도 동시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쌤이 그때 칠판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게 귤 껍질처럼 모공이 엄청나게 구멍이 많이 있는 것처럼 칠판도 구멍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미세한 많은 구멍들에 이 분필가루가 모여서 선처럼 보인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었던 거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필가루가 지금 칠판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면은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하는 건 심플해요. 그냥 일치한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정확하게 뭐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x절편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돼요. 정확하게는 식이 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일치 함수가. 자, 그러다 보니까 두 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식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요. 지금 x의 개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a가 위에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아래 직선의 기울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3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기울기 같다. 두 번째, y절편도 같다 해보자. b분의 2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적어보게 되면은 얘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분의 2 부호까지 같이 가져오셔야겠지. 이렇게 기울기 같다, y절편 같다. 즉 아예 두 개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풀어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을 양쪽에 곱하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거는 뭐 어떻게 할까? a 값을 알고 있는 거니까 대각선끼리 곱해서 식을 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a는 잘못 썼죠? 마이너스 ab는 12요. 그럼 대각선끼리 곱한 거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A의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B의 결과가 12가 나오는 거고. 자, 약분하면 6 될 거고 3 곱하니까 18 나오는 거 보이나? B 값은 18이다. 이렇게 A 값,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맞는데 좀 더 확장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 직선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은 그래 만나는 게 아예 없어요. 교점이 없는 거고 두 직선이 만약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건 일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직선이라고 하는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를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방정식으로. 그 모습을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건데 이따가 하자. 지금 할 내용이 아닌 거니까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62번. X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Y값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뭐 A랑 B를 각각 구해보자. 자, X값에 대한 제한된 범위를 적어보니 마이너스 3 이상이고 A 이하다. 됐고 그 다음 Y값의 범위가 3 이상이고 7 이하다. 보실 수 없겠지. 오케이. 그때 Y는 X 플러스 B. 이 주어져 있는 범위에 X에 제한된 범위에서 Y는 이런 제한된 범위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고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A, B를 곱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해보자.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요거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어때? 양수인가요? 기울기 양수니까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하는 거지.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돼요. 증가하고 있다고. 그런데 다 그려지는 게 아니야. X좌표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A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장소에 대한 X좌표를 찍어보니까 이 장소가 마이너스 3부터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까지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은 A까지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도 3부터 시작해서 7까지가 Y에 제한된 범위래. Y좌표가. 그럼 제일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Y좌표의 최소니까 Y좌표가 제일 작은 건 맨 아래쪽 3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Y좌표가 제일 크다라고 한 건 맨 위에니까 7이라 적어주시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B값, A값 다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본래 여러분들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 모습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작도한 다음에 해석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날까? 그럼 지금부터 밑변 길이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라고 써야 돼? 길이. 그렇지. 3 플러스 A. 어떻게 구한 거지? 뺀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그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뭐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되게 잘하는 거야. 지금 문자라서 그래. 이 장소가 만약에 2가 있고요. 이 장소에 4가 있다 치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할 때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4에서 1을 빼니까 길이가 2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장소에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주어진 길이는 숫자라서 되게 편하죠. 또 전부 다 위에서 아래 거 뺄 거 아니겠어? 따라서 4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걸 왜 구했냐면은 그게 기울기야. X가 이렇게 증가했고 Y가 이렇게 증가한 거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 1이야.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징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뭘 떠올릴 수가 있는 거냐면은 잠깐 보고 가자. X축, Y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Y는 X라고 하는 것만 잠깐 관측하게 되면은요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2,1을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정도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가 하나 증가하면 Y도 하나 증가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X가 2칸 증가하게 되면 Y가 2칸 증가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겨지는 도형의 이름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X가 증가한 양과 Y가 증가한 양이 같다고 했잖아. X가 증가한 양과 Y 증가한 양이 같다는 거야. 둘 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생기는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은 기울기가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요. 여러분은 반드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 아, 기울기가 1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건 A의 결과가 1이다 라고 하는 걸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 이걸 식으로 풀기 위해서 이것도 가능하지, 식으로. 쌤, 기울기가 1인데 x 증가량이 3 더하기 a예요. 맞아. y 증가량이 4예요 라고 이 방정식을 풀어도 괜찮아.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지만 기울기가 1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길이가 4니까 a가 1이겠네 라고 바로 리딩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a 값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점으로 갈까? 이 주어져 있는 점에 해당한 좌표가 지금 a가 얼마였어? 1이었죠. 그러니까 1,7이었던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직선이 이런 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3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주게 되면은 빗값도 동시에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따라서 얘가 좀 이쁘지 않나? 얘를 직선에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좌표가 7이고 x좌표가 1이니까 빗값을 리딩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b의 결과는 6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정리 한번 해보자. 곱하시면 정답은 6이죠. 자, 필기할 시간 드릴 거고 질문 하나 더 보자. 활용 파트에 질문 있었나요? 68번. 68번 쌤이 해주지 안 했었나? 안 했었나 보네. 자, 보도록 할게요. 68번 문제. 자, 그림 쭉 보니까 필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속력이 2예요. 몇 초? 2cm씩 움직이고 있고 B에서 출발 자체가 C와 D를 거쳐서 A까지 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닌가? 출발 어디서 하죠? B에서 출발해서 C와 D를 거쳐서 A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여기다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 한번 해보자. 지금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자, 출발 어디서 할 거냐면은 이 장소에서 출발합니다. 속력은요? 몇 초? 2cm씩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2cm per sec 해놓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인데 삼각형 AB 그 다음 P요. 근데 P가 어디 있냐면 몰라요. P가 자꾸 움직여서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넓이를 내가 나타내 볼 거예요. 그때 이 그래프 1번이라고 하는 잠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구나. 맞죠? 넓이를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y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넓이를 x에 따라 표현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때 x라고 한 건 시간이에요.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 1번 같은 경우에 관계식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주어져 있는 건 여기에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고 A부터 D까지가 8이라고 지금 주어진 상태입니다. 적당히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자 쓰고 지우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점 P라고 하는 모습이 출발한 거니까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A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X초라고 하는 게 몇 초인지 몰라요. 자, 근데 만약에 한 이 정도의 P가 있다 생각하면은 이러한 삼각형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은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이러한 삼각형 넓이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시간이 더 흘러주게 되면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치?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거고 점 P가 여기 있으면 다시 넓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럼 경계를 잠깐 잡아보도록 할게요. 경계를. 우리가 심플하게 하나씩 모습을 구상해 보면서 볼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몇 초 이러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x만큼 흘렀다라면은 이동한 거리가 어떻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2x만큼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x만큼 움직인 거야. 지금 즉 알 수 있는 건 요놈에 해당하는 길이가 2x가 된 건데 제한된 범위가 필요해. 내가 이런 그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러한 그림이라고 한 거는 점 P의 위치가 B부터 C라고 하는 거 사이에 점 P가 놓였을 때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BC.
B부터 C 사이에 점 P가 놓인 상황을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X에 제한된 범위가 필요한 거지. 그럼 지금 같은 가정은 X의 범위가 0보다는 커야 되고요. X가 얼마보다 작아야 될까?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X가 5가 되면 곤란해. X가 5라고 한 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된 거야? 그러면은 10이죠. 얘가 10이면 넘치게 된 거니까 곤란해요. 딱 요 사이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약간 어려우신 분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이동한 거리 자체가 0부터 8까지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그걸 지금 식을 정리해 준 건데, 우리가 지금 4의 등호를 넣은 거는 이 점이 C에 와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넓이를 잠깐 구해볼까 합니다.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x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따라서 식 정리하니까 6x요 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점 P가 이런 장소에 오면 어떠지? 이런 장소에 점 P가 어떠다 생각하자. 샘플 하나 잡아놓고요. ABP라고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한 건데 일단은 그렇다면 X의 범위가 어때야 될까? 지금 주황 색깔이 말하고 있는 거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뭐 여기서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한 거는 4 이상이고요. 얼마 이하라고 말해야 될까? 7이요. 그치? 얘가 이렇게 8 더하기 6 한 게 14니까 7까지 괜찮은 거 맞나 이렇게? 그럼 2x의 범위가 14 딱 떨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이러한 범위일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밑변 곱하기 이거에 대한 높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높이가 8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 범위를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범위. 점 P가 만약에 보라 색깔. 이런 장소에 있으면 어떠지? 즉 A부터 D라고 하는 선상에 놓여 있으면 어떠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범위를 구할 건데 그 범위는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얼마 이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4 더하기 8은 22죠? 나누니까 11 나오게 되겠네. 이러한 범위에서는 점 P가 여기 적혔다 생각하면은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라고 했지만 좀 어려운 게 생각을 잘 해봐. 분명히 우리가 그 시간회에 대한 거리를 볼 건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은 x만큼 흘렀거든요. 근데 그 x가 이런 범위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했지만 여기 그러니까 즉 이렇게까지 온 거리가 2x가 돼야 돼. 어렵죠? 잠깐 색깔 좀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이러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봐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동하고 여기까지 노란 색깔이 말하고 있는 게 2x야. 2x. 어디다 쓰지? 여기다 2x를 쓰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자. 2x가 지금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니까 우리끼리 어쩔 수 없어. 문자 더 잡자. 이 장소 잠깐 k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만큼 길이가 8 더하기 6 더하기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게 2x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x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으려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써볼게요. 다시 한번. 2x 더하기 k. 이만큼의 결과가 얼마가 돼야 돼 지금? 8 더하기 6 더하기 8. 괜찮나요? 쌤이 지금 말하는 2x 더하기 8이라고 한 건 8 더하기 8 더하기 6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14 나오고 여기까지가 22 되는 거 맞나요? 22?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k라고 하는 걸 막상 구해보니까 k는 22-2x요. 라고 하는 거리가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주어진 길이는 이러한 22-2x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자 위에다 쓰도록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마지막 22-2x 이렇게를 지금 x의 범위에 따라 전부 다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식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 왼쪽을 지워 필기 아직 하셨나 근데? 못했어요?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요? 필기했어요? 저도 맞았긴 했는데. 다시 들어보려고 질문한 거구나. 그럼 잠깐 지워놓고 여기다가 바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정리해보니까 지금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야 되는 건데 x랑 y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자라고 했지만 일단 식을 다 적고 갈 겁니다.
일단 y라고 하는 모습은 토탈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6x요. 6x가 가능한데 제한된 범위예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뭐 등호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넓이가 안 만들어질 거니까. 즉 x가 0이라고 하는 건 점이 여기 있는 거야. x가 0일 땐 여기 있는 거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넓이가 0이 나오는 거지. 넓이 0 넣어보니까 넓이가 0 나와요. 등호 넣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4 이상 7 이하라고 하는 범위에서는 저거 값이 얼마죠? 3, 8에 24 나오나? 24가 나오게 될 거고 4 이상이고 7 이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식 정리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2로 약분하면 11-x인가요? 그럼 6 괄호에 11-x. 여기까지가 말하는 거는 7 이상이고 이렇게 11 이하다라고 적어주면 이게 1번 문제의 정답이야. 그러면 아직이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자라고 한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란 이야기가 되는 거네. 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습관처럼 위쪽만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생각해보면 y라고 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넓이 아닌가? y는 넓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그리는 것도 0부터 11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오른쪽에 제 1사분면 쪽만 그래프를 그리게 된 거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러니까 보통 쌤이 6x라고 하는 직선을 만들 때 0,0을 지나가게 될 거고 4를 넣어보니까 6, 4, 2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4가 어디냐면 몰라. 24가 이 정도에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당히 점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4,24. 4,24를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직선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6x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게 된 거야. 그렇잖아. x 증가량, y 증가량. 괜찮죠? 첫 번째 직선 그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24라고 하는 모습은 그냥 x 값에 관계없이 계속 24가 찍히는 거야. 7까지요.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7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계속 값 자체가 24가 쭉쭉쭉쭉쭉 찍히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5를 집어넣어도 24, 6을 집어넣어도 24, 7을 집어넣어도 24. 이 주어진 범위선 계속 24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부터 11까지 이런 결과 나온대. 잠깐 확인 한번 하자. x에 7을 넣어보니까 얼마죠? 6 곱하기 4, 24가 나와. 여기를 그대로 지나가고 있구만. 그 다음 11을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은 여기 24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막상 보니까 이 도형의 도형은 4칸, 4칸, 24, 24. 등변 사다리꼴이었어. 어쨌든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등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게 보기 2번 문제의 정답이니까 이거 넓이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네. 여러분 등변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 잘라다가 붙여도 괜찮다가 이렇게? 즉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이걸 잘라서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오는 게 어때? 이렇게 가져와도 괜찮겠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하는 면적은 여기부터 이렇게 와서 잘라 붙이니까 이러한 직사각형 넓이였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7 곱하기 24라고 처리하시면 문제의 정답인 거지. 그래서 값을 처리하니까 7이 14니까 168이라 적어주고 단위가 있나? 센티미터였나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문제에 대한 정답인 거지. 정리 한번 합시다. 일단 말이 상당히 길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게 되면은 x랑 y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난로를 켠 지 x분 후요. x라고 하는 건 시간이구나. 그 다음 y라고 하는 건 남아있는 석유의 양이에요. 단위는 리터. 항상 단위에는 괄호치고 잘 적어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x랑 y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x축이고 y축이고요. 그래프가 점점 쭉 떨어지고 있어. 당연하지. 석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양이 줄어들 거니까 0에 가까워지겠죠. 여기까지의 단위는 x는 분이고요. 여기는 45. 자, 리터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바로 우리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 직각 삼각형의 기울기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모습 자체가 이렇게 x가 감소한 거 맞나요?
180 감소했을 때 y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먼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은 x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80이 될 거고 y 증가량은 4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여기까지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바라보니까 이 45라고 한 건 또 어떤 이름이 있는 거지? 네, y절편이라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따라서 직선의 y절편이라고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랑 y절편 모두 알았어요. 따라서 관계식을 적어보면 남아있는 석유의 양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질러놓고 그 다음에 y절편이 45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건데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제한된 범위에 집중을 해서 더 잘 적어줘야 되는 건데 x라고 한 건 0부터 시작해서 18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다가 0 이상이고요. 45 이하다라고 하는 180 이하라고 하는 x값의 제한된 범위를 잘 적어줘야 돼. 그때 성립하는 관계식인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석유가 13리터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아있다라고 하는 석유가 y가 되는 거니까 y가 13일 때 x가 얼마입니까? 즉 몇 분 후냐고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가 그 x분 후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3이랑 4분의 1x 자리 바꿔주게 되면은요 올라와서 4분의 1x는 자 13 넘어갔어요. 그럼 얼마 나오죠? 32 나오나요? 그러다 보니까 x라고 한 건 4 곱하기 32라 적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게 7제곱인가? 128 이렇게 분 후라고 적도록 할게요. 128분 후. 그럼 잠깐 우리가 휴식을 취했다가 여러분들 평행 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평행 이동. 쌤이 오늘 설명해 드릴 평행 이동은 여러분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평행 이동은 조금 설명할 거는 엄밀하게 할 거예요. 단순 암기를 떠나서 엄밀하게 할 건데 분명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아무튼 이 내용을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동하는 건 없어요. 점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도형의 이동은 없습니다. 쌤이 말한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직선, 곡선,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 원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의 도형의 이동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고요. 없는데 우리 눈에는 도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점이 이동하는 건데 모든 점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도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점의 이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 얘가 이동하기 전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합시다. 적당히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됐다라고 했을 때 이동한 후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x', y' 이런 식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동한 후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동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깐 직각 삼각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m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볼 거고 마찬가지로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 플러스 n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그림을, 이러한 상황을 쌤이 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걸 잘 필기합시다. x, y라고 하는 이 점은요 정확하게 이동을 했어요. x', y''로 라고 했을 때 이 주어져 있는 점의 정체를 적어줄 수 있거든요. 이동한 후에 해당하는 점의 이 정체가 누구였냐면은 x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x좌표가 n만큼 이동을 한 거야. 플러스 n만큼. 동시에 y좌표라고 하는 거는 y에서 플러스 n만큼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식을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점의 이동이야. x좌표가 n만큼 이동해서 x'이 된 거고 y좌표가 이렇게 올라간 게 n만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 각각의 이런 식에 대한 정의가 잘 됐죠. 이 식을 좀 더 이쁘게 적어보니까 x'이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m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y'이라고 하는 모습은 y 플러스 n이었던 거야. 괜찮을까요? 이동하기 전에 해당하는 좌표에서 n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게 바로 이동한 후에 x좌표가 되는 거고 이동하기 전에 y좌표에서 n만큼 이동하니까 y'이 되었다라고 식을 쓸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여기까지가 뭐냐면 X'과 Y'의 관계거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쌤이 어떤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도형을 생각해 볼 건데 철저하게 Y는 어떤 fx라고 하는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게 이동하기 전에 해당하는 관계식이었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동한 후에 해당하는 관계식이 어떻지라고 하는 게 알고 싶어, 이렇게. 근데 아쉽게도 난 지금 x랑 y의 관계식만 알고 있을 뿐 내가 필요한 건 x'과 y'의 관계식을 모른단 말이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하는 거야. 알고 있는 게 x랑 y의 관계식이거든. 다시 알고 있는 게 x랑 y의 관계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쁘게 x로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이쁘게 y로 식을 정리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x라고 하는 모습으로 식을 정리해 보니까 x가 어떻지? x'-m이라고 쓸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모습은 y'-n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양되고 이양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걸 내가 왜 적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x랑 y를 왜 따로따로 정리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x랑 y의 관계식이니까 그래서 x, y로 식을 정리한 거야. 이 모습을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x', y'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음표라고 적었지만 지금부터 물음표가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y 자리에다가 y'-n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x 자리에다가 x 자리에 x'-m이라고 하는 모습을 넣어주면 그게 바로 평행 이동한 후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저걸 조금만 이쁘게 우리가 식을 다듬어 보니까 이러네. y'이라고 하는 모습은 f괄호에 x'-m 그 다음에 플러스 n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도형의 이동이에요. 정확하게 도형의 이동은 없지만 점의 이동 자체가 모든 점이 이동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부연 설명.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하는 게 여기를 x축이라고 쓰고 여기를 y축이라고 쓰잖아, 이렇게. 그게 수학적 약속이거든요.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라고 쓰기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래프가 생기는 모습들이 전부 다 y랑 x의 관계식이에요. y랑 x의 관계식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만약에 누구라고 써보지? 쌤 이름이 진규니까 j는 2k 이렇게 적었다 치면은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정확하게 이렇게 세로축이라고 하는 모습이 j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가로축이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k가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평면을 무슨 평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jk 평면 아니면은 kj 평면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러한 바닥에 그려져 있는 이 평면의 이름은요 xy 평면이야.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45가 그려지는 거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kj 평면에 누가 그려지냐라고 했을 때 이 주어진 관계식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 불편하지 않나? j는 2k라고 써버리게 되면 지금 평면 자체가 다른 거란 말이야. 평면이 다른 거니까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한 평면에 그래프를 둘 다 그리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한 평면에 그리고 싶기 때문에 꼬랑지를 이렇게 떼버리는 거야. 그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떼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y는 f 괄호에 x-m 더하기 n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평행이동의 원리예요. 약간 혼란스러웠을 텐데 갑자기 이 모습을 왜 떼버렸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지금부터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요. 이걸 떼버린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평면이 달라져서야. 평면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육면체 같은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살고 있던 세계가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주황 색깔 XY 평면이에요. 이걸 축으로 써버리게 되면은 더 연결시켜볼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X축이고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Y예요. 고개를 돌려요, 이렇게. 이게 바로 XY 평면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평면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적당히 이렇게 생겨 있는 모습 좀 볼까? 보라 색깔. 이 주어져 있는 이게 뭐랄까 지하 2층, 뭐 지하 1층, 뭐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평면이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X'이란 지금 축인 거고, 마찬가지로 쭉 나가게 되면 얘가 바로 Y'이라는 축이야. 그러다 보니까 보라 색깔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랑 주황 색깔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서로 다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의 인간은 하나의 X축, 하나의 Y축에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누구로 할까? 아까 우리 샘플 좋았으니까 Y는 EX라는 거랑 Y'은 EX', 이 두 개나 정확하게 그려지는 장소가 다른 거야. 정확하게 얘부터 그래프를 그려본다 생각한다면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요 모습이 말하고 있는 게 Y는 EX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쌤이 지금 색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 파란색으로. 얘가 말하는 거는 X'과 Y' 축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랑 색깔이랑 노랑 색깔은 그려지는 장소가 아예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결론, 이 주황 색깔 평면에 이동하기 전과 후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쌤 저는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키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동시키는 순간 정확하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평면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고 싶을 때 아까 배운 대로 해야지. 1만큼 이동하고 싶고요. Y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이러한 관계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얘를 알고 있는 모습인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은 X'이라고 한 건 X 플러스 1인 거고, Y'이라고 한 건 Y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알고 있는 게 X랑 Y의 관계식인 거니까 식을 정리하면 X라고 한 건 X' 마이너스 1이고, 마찬가지로 Y라고 한 건 Y'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XY 자리에 요 놈을 대입하는 거야. 그대로 넣었다 치면은 Y'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2배 X'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이나? 이렇게. 막상 식을 다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프라임은 떼기로 하지 않았나? 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니까 프라임을 다 떼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 놈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그리는 거지, 이렇게. 아래쪽 평면에다가. 지금 보면은 주황 색깔 평면에 그대로 얘를 그리겠다는 거야. 근데 식을 좀 정리해 보니까 이러네. Y는 2배 X-1에 플러스 2 되는 거 보이나? 지금 이렇게. 뭐 식 좀 더 정리하니까 EX? 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한 그래프는 공교롭게 똑같아진 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겠지. 이동하게 되면은 뭐 그대로가 나오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그래, 원리를 알았어요.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는 거 다 알았거든요. 오케이, 알았으니까 이것만 기억할까? 이렇게. 내가 뭘 대입할지 알게 된 거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프라임을 떼버리자. 이걸 떼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황 색깔 XY 평면의 그래프를 다 그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꼬랑지를 뗀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말로 정리하게 되면은 X축으로 M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X자리에 X-M을 대입할 거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Y-N을 넣겠다는 거야.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 뭐 했었냐면 이런 거 했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하자라고 많이 나왔으면은 원래 그래 너 이렇게 했었지. Y는 AX 플러스 B인데 M만큼 더하자고 한 거니까 올리자고 한 거니까 M 더했어.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원리가 뭐였냐면은 원리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이동하자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Y 자리에 Y'-M을 넣었던 거야. 원래는 이렇게요. 근데 꼬랑지를 떼기로 했으니까 안 쓸 거고 마이너스 M을 이항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 편하게 생각하면은 야, Y축으로 뭐 M만큼 올리자고 했으니까 더해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원리는 뭐냐면은 Y 자리에 Y-M을 넣었었던 거지. 연습을 잠깐 한번 하자.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거다? Y 자리에 Y-Q를 넣어야 돼요. 부호 반대로. 부호가 틀어진 이유는 이 과정에서 이항을 시키는 과정에서 부호가 틀어지는 거였지. 이렇게. 한 번 더. X자리 대입하는 거는 X-P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P만큼 이동시켰으니까 X-P를 대입하시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그게 바로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참고서 교재엔 저런 설명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우리 책을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X축으로 평이이동한 식을 구하기라고 나와 있는 건데 보니까 이러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근데 갑자기 뭐가 되고 이러므로 막 이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X축으로 n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 자리에 X-m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프라임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런 말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쌤이 부연 설명을 한 건데 물론 되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렸고 자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적당히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개념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칠판 좀 지울게요. 1차 방정식 어떤 분들이 말할 때 쌤 저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이 다른 거야? 라고 하는데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르고요. 마치 느낌 자체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정수랑 자연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 거야. 양의 정수가 자연수랑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그 두 개를 갖고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부터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는요. 반드시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게 언제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범주에 속하는 게 1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 1차 함수는 1차 방정식이 맞아요. 왜냐면 너무 간단해. 1차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y는 1차식이었거든. 물론 내가 쓰고 있는 1차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자에 관한 1차식이었어요? 정확하게 x라고 하는 문자에 관한 1차식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y는 마치 ax 플러스 b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습이 1차 함수였죠. 물론 뒤에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1차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모습이 1차 함수였는데 막상 우리가 저거를 y를 슬쩍 넘겨보니까 어때?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식을 변형해 보니까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는제로가 나오다 보니까 방정식이 맞죠, 이렇게. 잠깐 스탑. 방정식이 뭐지, 근데? 방정식이 뭐지? 해를 구하는 그럼 목적이고. 방정식이 뭐죠? 이런 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방정식이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죠. 등식이 뭐지? 뭔지는 아는데 뜻을 몰라요. 등식이 뭐지? 등호가 있는 그쵸. 등호가 존재하는 식, 등호를 포함한 식이요. 항등식이 뭐지? 맞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상 참인 등식이요. 항등식. 화내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이런 거 방정식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0이라고 할까 이렇게? x가 1이면 x가 1이고 y가 1이면 거짓.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참.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야 돼요. 항상 참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x랑 y에 관한 방정식이 맞거든. 그러다 보니까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게 항상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함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함수는 뭐였지 여러분들? 자, 혼란스러우시나? 함수라고 하는 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정확하게 x에 따라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거든.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돼야 돼. 하나로 결정돼야 돼. 그런 걸 가지고 함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는 x랑 y가 누락될 수가 없어요. x랑 y의 관계식을 규명하는 게 함수였다 보니까 x랑 y가 누락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샘플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x 플러스 1은 0이다. 1차식이네? 1차 방정식이네? 충분히 가능한 거지. x가 1일 때 거짓, x가 2일 때 거짓, x가 마이너스 1일 때 참. 분명 1차 방정식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1차 방정식을 가지고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안 되죠. 왜 안 되겠어?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내가 쭉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 얘는 1차 함수라고 표현이 안 돼. 왜 안 될까? y라고 하는 게 뭐야? 라고 봤는데 저런
y도 없어 일단.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은 1차 함수로 표현이 아예 안 되는 거야. y가 없잖아. x랑 y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게 바로 함수인데 얘는 1차 방정식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1차 함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걸 왜 배우냐면은 1차 함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차 방정식을 배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a는 0이면 안 돼요.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누구를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얘가 일단 a가 0이 안 된다고 했지. a가 기울기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y축이고 이렇게 x축이야. 잘 들어봐.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a가 양수면은 a가 좀 작은 양수면 이런 모습일 거고 a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기울어진 정도가 점점 커지겠지. 이렇게 a가 음수가 나오면 뭐 이런 모습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누가 안 돼? 라고 하면은 야 a가 0일 때 안 된다며. a가 0이라고 하는 건 a 대입할까? a가 0일 땐 y는 0이거든. y좌표가 맨날 0인 거니까 y좌표가 맨날 0 나오는 걸 찍어보니까 아 얘가 바로 노란 색깔 직선 자체가 y는 0인데 이거의 의미는 기울어지지 않았어. 기울어지지 않은 거야. 다른 거 다 기울었거든 이렇게. 근데 기울어지지 않은 이런 직선은 1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기울기가 없으니까 a가 없으니까 y는 1차가 절대 불가능한 거지. 1차 함수라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1차 함수는 이런 노랑 색깔 같은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야. 또 하나 이거요. 보라 색깔 가만 보니까 얘는 무슨 좌표가 맨날 다 0이야? x좌표가 맨날 다 0이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선과 가로선을 1차 함수는 나타낼 수가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1차 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건데 맞아. 1차 함수는 전부 다 직선처럼 생겼어. 그런데 이런 가로선과 세로선이라는 그런 직선을 1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도입해서 1차 함수의 어떤 단점을 극복해야겠다. 즉,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뭐야? x가 마이너스 1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이네. x좌표가 맨날 마이너스 1이래. x좌표가 항상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찍혀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선 자체가 이름이 x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세로선 같은 것도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다. 라고 우리가 극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볼 건 뭐냐면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경우에 따라 1차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y가 없잖아. y가 없는 경우에 1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1차 방정식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해 볼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까지가 1차 방정식인 거 동의하죠? 맞아. 근데 1차 방정식 말하려면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요. b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에요. 둘 다 0이 아니면 얘는 분명히 1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조건이 왜 붙었냐면은 a가 0이면 얘가 없어버리면 1차 함수가 아닐 거 아니야. x랑 y의 관계식을 규명해야 되는 건데 a가 0이면 얘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x가 사라지면 1차 함수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b가 0이면 이거 사라지는 순간 y가 없으면은 x랑 y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살아 계셔야 돼. 그래서 0이 아니라 쓴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by로 잠깐 식을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따라서 y로 식을 정리해 보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잘못 썼죠?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구나. 어떨 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은 즉 x랑 y가 둘 다 살아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조건이 붙어 있을 때 1차 방정식은 언제나 항상 얘는 직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든 직선이라 할까? 항상 모든 직선을 싹 다 표현할 수 있어요. 1차 방정식은. 장점이 되게 큰 거지.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뭐 세로선도 가능하고 가로선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 이렇게. 그렇잖아. 우리가 y 플러스 2는 0.
이거 몇 차예요? 1차야. 1차 방정식이지. 그러다 보니까 y는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순간 정확하게 y축, x축 모든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이러한 가로선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차 방정식은 항상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1차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같냐라고 말하면 절대 그들은 다르다고 해야 돼. 근데 1차 함수는 언제나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1차 함수라고 하는 이 모습은 언제나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단 반대로 1차 방정식은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x랑 y가 둘 다 살아 계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조건만 있다라면은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가로선도 배워볼 거고 1차 함수에서 불가능했었던 가로선도 그려볼 거고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배워볼까 합니다. 이미 하긴 했어. 예를 들어 가로선이라고 하는 거는 y는 a, 얘가 가로선이고 x는 뭐 b라고 적었을 때 얘가 세로선이야. 왜냐면 모든 y좌표가 a라고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모든 y좌표가 전부 다 똑같대요. y좌표가 전부 다 a야. 그런 경우에 y좌표가 항상 a니까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x가 b라고 나왔거든요. b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x좌표가 전부 다 b라고만 나왔다라면 이렇게 생겨있는 모습을 x좌표가 전부 다 b예요 라고 쓰겠다는 거지. 생각하셔야 돼. x는 숫자가 나오면 세로선, y는 숫자가 나왔을 때 가로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물론 지금 a가 양수였나 보네. a가 양수니까 a만큼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b가 음수였나 보네. 왼쪽으로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하겠지. 이해가 됐을 걸 생각하고 이거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얘가 말하는 거는 누구라고 할까? x축과 평행한 거 맞습니까? 보라 색깔은? 이 보라 색깔 모습은 x축과 평행한 거고 동시에 y축과 수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축이랑 무슨 관계야? x축이랑 수직이고 이 모습은 y축이랑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려 표현하게 되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을 지나고 y축에 수직인 직선 이라고 나오면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야, y축의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수직인 거니까 어쨌든 가로선 되지 않겠어? 이렇게 y축의 수직인 거 y축 이렇게 있었으면은 y축의 수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 주어져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어디를 지난다고 했냐면 2,0을 지난대. y축이 여기 계시면은 2,0 그러니까 y가 0인 거니까 2,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니까 이 장소에 2, 0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직선 누가 될까? y는 뭐야 y x 뭐 y는 0 이상하죠? y는 0 이해가 돼요? y축의 수직인 거니까 항상 가로선 나올 거 아니야. 모든 y좌표가 0이 나왔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내용 세 번째 했으니까 네 번째로는 우리 교재의 세 번째입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방정식의 해요. (1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있다 하도록 할게요. 두 개. 그 모습을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걸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먼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는 by 책 똑같이 할까? 플러스는 0 하나 더. 그 다음에 뭐 mx 플러스 ny 플러스 l 여기까지의 결과가 0이라고 해보자. 지금 연립방정식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만약에 a랑 b, m과 n이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둘 다 살아 계시면은 1차 함수라 말할 수가 있겠지. 보면은 우리가 분명 이건 직선이라 말할 수가 있겠는데 동의하나요? 마찬가지로 해도 직선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1차 방정식은 언제나 직선을 표현해요. 직선과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은 이 주황 색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보라 색깔 직선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생각하게 되면은 두 직선이 만난 거 보이나? 이 만난 장소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은 얘도 지나고 이 점은 보라 색깔도 지나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가 나올 거 아니야?
연립방정식에는 얘랑 둘 다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족한다는 건 직선이 지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이 주어진 좌표가 알파, 베타면은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얘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알파, 베타를 넣을 때는 0이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지나가고 있는 거고 또 알파, 베타가 연립방정식의 해였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도 이 지금 보라 색깔 직선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이야. 연립방정식에 우리가 해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은 두 직선의 교점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이다 라고 하는 게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본 적이 있지 않나? 연립방정식을 풀어갔을 때 해가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해가 특수하다. 두 가지가 있었지. 일치하는 게 있었고 일치 써버렸네. 두 직선 자체 해가 무수히 많다요. 또 하나는요. 두 직선의 해가 두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위에 써있는 그대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이었거든요. 그 말은 돌려 표현해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예요.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건 무슨 소리지? 두 직선의 교점이 많으려면은 보라 색깔 직선이 있고 주황 색깔 직선 이렇게 생겨야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동시에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해가 아예 없대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두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없다는 거는 직선이 아예 만나지 않는 거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거니까 얘는 교점이 없다. 이렇게 적어놓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야, 교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y절편도 달라야 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교점이 엄청 많은 거니까 두 직선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운 적 있지 않나? 연립방정식을 풀어갈 때 뭐 기울기 y절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상태로 충분히 풀 수 있죠, 우리는. 첫 번째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걸 적어보게 되면은 분명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니까 어때야 돼요? 기억나나?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x의 개수, x의 개수, y의 개수, y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 b. 이게 전부 다 같아지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일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n분의 a 한 번 더 y계수, y계수, 상수항, 상수항 가져올 건데 얘가 달라버리게 되면은 기울기가 같지만 y절편이 다른 거니까 그게 바로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보도록 하죠. 상당히 중요한 거 이게 좀 아쉬운 게 쌤이 고등학교 한 1학년 가르칠 때 느끼는 건데 직선을 못 구한 친구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게 되길 위해서 좀 자세하게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쭉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살펴보니까 기울기 y절편, 기울기 한점, 서로 다른 두 점, x절편, y절편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제일 많이 하는 거? 보통은 2번, 교재 나와 있는 2번이 제일 많이 하고 2번이 제일 많이 하죠. 2번. 3번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지금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적어보게 되면 기울기가 a고 y절편이라고 하는 게 b라고 주어지는 경우에요. 숫자로 주어집니다. 그때 직선 만드는 거 전혀 안 어렵죠. 어차피 직선 같은 경우는 1차 함수 y는 기울기가 a니까 a라고 쓰면 되는 거고 y절편이 b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 맞죠?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냥 기울기가 a고 y절편 b니까 바로 식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죠. 이건 바로 건너뛰고 두 번째,
또 말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주어지는 거는 기울기가 주어질 거고요. 이번에는 y절편 말고 한 점을 줘요. 절편이 아닌 한 점이 주어집니다. 써볼게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 뭐 a라고 하자.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기울기 m로 주어진다고 할 거고 한 점의 좌표가 a, b로 주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구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거고 우리 공식으로 외울 겁니다. 이따가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모습이니까 일단 원리부터 볼까? 원리는 뭐냐면 y는 일단 기울기까지 알고 있는 거니까 mx y절편이 얼마냐면 몰라요. y절편을 가정하는 거야. 모르니까 k라고 할까요? 다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을 이렇게 k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알고 있는 게 얘가 a, b를 지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y 자리에 b를 넣을 거고 x 자리에 a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 맞나? 다시 말하지만 이 k라고 하는 건 내가 가정을 한 거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k로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k라고 하는 모습은 b-ma야. 내가 지금 가정했던 k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표현을 a 알고 있고 b, a, b 다 알고 있고 m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k 자리에다가 이 모습을 싹 넣어주면 완성되는 거지. 그 완성된 결과를 외우려고 해요. 그래서 막상 식을 다 정리해 보니까 y는 mx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ma 좀만 더 이쁘게 쓰고 싶더라고요. 이 mx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ma m으로 묶여지는 거니까 이걸 완성시켜 보니까 y는 m 괄호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빨강 색깔 공식을 말로 외울까 합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잘 따라해보자. y는 기울기 괄호에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다시. 이게 지나가고 있는 점의 x좌표가 a고 y좌표가 b가 되겠지? 말로 따라해야 돼요. y는 기울기 괄호에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읽고 한 번 읽게 시켜볼게요. y는 기울기 괄호에 x-x좌표 더하기 y좌표. 나 읽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y는 괄호 x 더하기 y좌표. 좋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예시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만약에 3이라고 주어지고 어떤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한 점을 적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실전 적용하는 방식이야. y는 기울기 괄호에 부호를 잘 봐야 돼. 부호. x-x좌표요. x-x좌표 가져오고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저걸 암산으로 하자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다이렉트로 적는 거야. y는 기울기 바로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적기를 원합니다. x-x좌표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고 y좌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저렇게 읽어주길 바랄게요. 이제 세 번째 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3번, 4번. 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얘는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나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옵니다. 자, 3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 점을 알고 있어요. 다른 거 안 알려주고 두 점을 줍니다. 두 점. 일단 좀 불편하겠지만 적어보게 되면은 x1, y1 한 번 더 x2, y2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래요. 그럼 우리가 아까 뭘 이용할 거냐면은 내가 외운 내용을 이용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점 두 개나 알고 있어요. 그럼 뭐만 알면 될까?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그렇잖아. 나는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은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무려 두 점이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근데 한 점은 뭘로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오케이. 지금부터 이거 기울기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생긴 걸 쓰면 돼요. 더러운 거 말고, 분수 같은 거 말고. 지금 두 점이나 알고 있는 거니까 두 개 중에 나중에 다 숫자로 주어질 거란 말이야. 숫자 이쁜 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일단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기울기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자, 기울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배운 대로 해야죠. 자, 기울기는 좌표를 세로로 쓰라고 했었죠.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x2, y2를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점을 쓰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점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x1, y1이라 적어놓고 빼버리면 그게 바로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나오게 될 거니까 얘가 기울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선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잠깐 4번 좀 비켜볼까? 아래쪽에다가 한 점을 잡아줄 거야. 어떤 점을 쓸래? 라고 할 때 마음에 드는 걸로 쓰면 되는 거야. 쓰면 그냥 아무렇게나 요거 선택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 점을 지나고 있는 한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놓고 직선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외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기울기 가져오면은 x2-x1, y2-y1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될 거고 지나고 있는 점의 좌표를 보니까 x-x좌표 더하기 y좌표 라고 쓰면은 여기까지가 바로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예시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예시 샘플 1,2를 지날 거고요. 3,7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두 점을 지난 직선 구해보래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자? 기울기를 구하자. 기울기. 자, 뺄 건데 꼭 이상한 분들. 자, 1에서 3 빼고 2에서 7 빼는 것보다는 음수 나올 거 아니야. 웬만하면 양수가 나올 수 있게끔 잘 관측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 3,7을 적어주고 1,2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훨씬 기울기 구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막상 구해보니까 기울기가 2분의 5예요. 뭐 괜찮아. 두 번째로 한 점을 잡을 건데 어떤 점이 깔끔해? 라고 이야기할 때 좀 약간 숫자 작은 게 낫지 않을까? 1,2를 이용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이걸 지날 거니까 y는 기울기가 2분의 5였어요. 지나고 있는 점의 좌표가 1,2니까 x-x좌표 더하기 y좌표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배우면은 직선의 방식이 끝납니다. 얘는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일단 x절편, y절편 다 써버릴까? x절편, y절편 각각 주어져요. 일단 써버릴게요. x절편 A고 y절편 B라고 이야기하자. 이때 결과부터 말하게 되면은 별로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배울 텐데 이걸 그렇게 잘 사용하진 않거든요. 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빨강색이가 중요해 보이잖아. 안 중요해요. 다시 지우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이렇게 1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1이에요. 이렇게 식을 바로 만들 수 있어. 물론 1차 함수를 만든 게 아니라 뭐랄까 1차 방정식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식을 다듬어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a, b를 곱해 보게 되면은 bx, ay, ab. 그래서 ay로 식을 정리해 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bx 플러스 ab. a로 나눠주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건 공식이었어요. 외울 필요도 없는 공식이에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고등학생 때는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중학생 때는 이렇게 안 할 건데 공식이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왼쪽 공간 남았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은 책 따라가 볼까? 책에서 A랑 B라고 이야기했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편하게 하자,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X축이고 Y축이고 절편을 볼 건데 이렇게 생겨있는 1차 함수식 구하고 싶어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울기는 뭐분의 뭐라고 써야 돼? 그죠? X증가량 마이너스 A, Y증가량 B가 된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Y절편은요? 뭐 문제에 써있죠? 그래프에 좀 주어져 있는 거니까 B가 되거든. 다시 말해 기울기랑 Y절편 같은 경우는 아까 1분의 3 썼어 이렇게. 그래서 막상 그래프를 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 X, Y절편 B. 맞네 이렇게. 맞는데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절편분의 X 더하기 절편분의 Y는 언제나 1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증명이 된 거니까 그냥 여러분 만약에 뇌 용량이 외울 수 있는 그 저장 공간이 남아있다라면은 뭐 기억해도 뭐라 하진 않을게요. 근데 몰라도 되고 알면 좋은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저 2번이야. 기울기랑 한 점을 가지고 직선 구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쁜 책. 쌤이 엄청 좋아하는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조금 과해요. 자, 아무튼 이제 문제를 몇 개씩 풀고 넘어가 볼 건데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문제에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걸 구해보자. 일단 그리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Y축, X축, 직선. 직선 관계식이 이렇게 X 플러스 PY, 그 다음에 플러스 Q, 는 제로 생겨 있고요. 근데 물어보는 게 또 뭐냐면은 Y는 PX 플러스 Q. 이거가,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래요. 해보자. 어딘가 안 지나고 있나 보네 라고 했는데, 근데 잠깐 문제 풀기 전에 하나는 좀 체크 포인트를 기억할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분면 문제를 풀어갈 땐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원래 그래 여러분, 원래 지금 중학생이라서 X축, Y축 잘 그리잖아요. 나중에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X축과 Y축은 안 그려요. 안 그려. 당장 나중에 2차 함수만 하더라도 X축, Y축을 안 그릴 겁니다. 안 그려. 그러다 보니까 습관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사분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당연하게도 X축과 Y축은 다 모두 그리셔야 돼요. 모두 그리자.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학년 올라가면은 이거 안 그린단 말이야. 근데 그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Y절편의 부호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지금 볼 수 있으려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서 확인부터 한번 해보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보니까 이 식을 정리해 볼 거예요. p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q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막상 식을 y로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p분의 1x 마이너스 p분의 q. 식 정리가 다 됐거든요. 그럼 파악되는 게 뭐냐면은 기울기요. 여기 나와 있는 기울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양수야, 음수야?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 그러므로 P의 부호가 음수가 돼야겠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되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P의 부호가 음수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얘가 Y절편이잖아. Y절편 여기 계시거든. 이렇게 그 Y절편에 해당하는 모습이 어떻지? 양수죠. 요것 또한 부호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P의 부호가 음수였고, 많이 헷갈리려나? 다시 마이너스고 P가 마이너스래. P는 마이너스라는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는 거 보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오케이 얘랑 만나서 플러스가 됐어. 그럼 Q의 부호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됐어. 그럼 Q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전체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Q의 부호가 양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나? 혹시 몰라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봐봐. 얘가 양수라며. 자, 그런데 천천히 갈 거야. 어떻게 체크하지?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내가 지금 체크하는 게 부호가 어때요? 음수야, 양수야? P가 음수였어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야죠. 양수잖아. 그 양수로 양변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만큼은 사라지게 되겠지. 다시 말해, 양쪽에 마이너스 P를 곱했다는 소리야. 내가 지금 색칠한 모습이 양수니까 자연스럽게 Q가 양수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PQ의 부호를 다 알았거든. 그 말은 즉, 이 직선은 Y절편이 양수고 기울기가 음수래요. 해석 다시 하자. 지금 보니까 기울기가 음수고요. 동시에 Y절편이 양수래. 자, 이걸 통해 그래프를 완성시켜주게 되면은요, Y축이 있고 X축 둘 다 그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프의 생김새는 어떻게?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점점 감소하셔야 돼요. 감소하는 건데 Y절편이 양수라고 했잖아. 오케이. 야, Y절편이 양수래. 어딘가 있겠지, Y절편. 근데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감소해야 돼. 따라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제3, 4분면을 그래프는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신 거죠?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니까
내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 읽어보니까 x가 마이너스 3이고요. x가 5. 그 다음에 y는 4. y는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내 직선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할 건데, 자, 읽어보자 먼저. 얘부터 이렇게 x가 숫자라고 나와 있는 건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할 때 얘는 세로선이죠. 여러분 자꾸 x축 하니까 가로처럼 보이지만 x가 숫자로 나왔다는 건 세로선이에요. 그 다음에 y가 숫자라고 나와 있는 모습이 가로선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쌤 지금부터 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 x축, y축을 안 그리거든요. 바로 질러버리니까 봐봐. 잘 따라와봐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세로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세로선은 x가 마이너스 3이네. 왼쪽에 있어야죠. 마이너스 3이. 5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잠깐 스탑. 이 두 세로선 사이의 간격이 몇 칸일까? 8칸 보이죠? 마찬가지로 y는 4, y는 마이너스 그거 볼 겁니다. 얘가 아래에 있고 위에 있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y는 4, 가로선 y는 마이너스 6. 그리는 거야. y는 마이너스 6, y는 4. 이만큼만 그려보니까 이 간격이 어때? 이만큼은 4부터 10칸 나오는 거 보이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10칸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우리 이만큼은 8칸이라 말씀하신 거니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는 그냥 8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x축, y축은 경우에 따라 되도록 안 그리면 좋아. 그리면 그릴수록 선이 교차하면 어려워지거든요. 자, 방금 했던 말 하나 더. 이제 얘랑 관계없는 9번 문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쉬우니까 한 줄로 풀자. x-y 플러스 2는 0. 하나 더.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는 0. 자, 문제에서 말하기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이거 주황색으로 그려볼 거고 초록색으로 그려볼 건데 난 바로 암산이 되니까 주황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단 말이야. 그때 말하는 게 여기를 지나요. 이 점을 지나는데 하필이면은 y축의 수직이래. 여러분들 y축의 수직이라고 하는 건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y축의 수직이래요. 가로선이죠? 다시 y축이라고 한 거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가로선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y축의 수직이 있으니까 가로선이래. 오케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로선을 구하고 싶어요. y축의 수직인 거. 이걸 나한테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y좌표가 맨날 똑같겠네 라고 하는 이 모습이요. 얘를 구하고 싶다는 거, 이런 모습을. 즉 얘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돌아와서 두 직선의 교점에 y좌표를 구하란 이야기가 된 거지. 해서 이거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 이거 두 개의 교점부터 구하기 위해서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랑 똑같았잖아. 일단 x부터 구하자. 확 더해버리니까 어때요? 더하니까 3x라고 한 모습이 플러스 12가 나오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바로 이렇게 12라고 나왔기 때문에 x좌표가 4가 나오더라고. x가 4니까 4 더하기는 6이고 따라서 y가 6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x좌표, y좌표 다 구해보니까 결론적으로 4,6이었어. 이 장소가 4,6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만 리딩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y는 6이라고 하는 게 교점을 지나면서 항상 y좌표가 6만 나오는 거지. 자, 이해 듣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14번 문제 보고 가도록 할게요. 14번.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제로. 여기까지가 x축에 평행하고요. 지금 1차 방정식은 직선인데 x축에 평행하다고 했고 제1, 제2, 4분면을 지난다. 가만 보자. x축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죠. 일단 4분면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어쩔 수 없이 x축, y축 그려놓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일단 x축에 평행하되 오케이. 그런데 제2사분면, 제1사분면을 지나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x축에 평행하다라고 하는 건 가로선이야. 오케이. 이러기 위한 조건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지. 제1, 제2사분면 그리고 x축 평행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대요.
쉽게 말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네. 일단은 이 조건 자체가 말하는 게 얘가 가로선이니까 누가 0이 나와줘야 될까? 그쵸, A가 0이 나와야겠지. 왜냐면은 이 가로선이라고 하는 멘트는 Y는 어떤 값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한글로 써버릴까? 항상 Y좌표가 똑같다는 거고 양수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Y좌표가 전부 다 양수가 나와야 제1, 제2 세보면 전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프하게 말하면 Y는 양수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A가 어때야 돼요? 0이 나와야 돼. A가 0이고 그 식을 내가 만약에 Y로 정리했다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2가 나오는 거 보이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어진 결과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2라고 하는 값이 양수가 돼야 돼. 난 바로 암산하고 싶거든. 그럼 B의 부호가 어때야 될까? B의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B는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B가 음수다 라고 적어주고 정답은 A가 아까 어땠지? 0이었나요? 라고 쓰면 정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19번.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리고 y는 4x 마이너스 3 각각 적어보니까 위에 주어진 1차 함수 그래프랑 x축에서 만난대요. 밑에 주어진 직선이랑 y축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직선의 방식을 구하자. 어떤 직선이 얘랑은 x축에서 만날 거고 얘랑은 y축에서 만난다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 직선과 x축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만난다라는 거니까 만난 장소를 확인해보면 되겠네. x축에서 만났다는 건 무슨 좌표가 0이죠? y좌표가 0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y좌표가 0이라서 y자리에 0을 넣어준 거지 이렇게. x축에서 만난 거니까 y좌표가 0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 뭐 구해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아, 그 말은 즉 x가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2였네. 따라서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장소가 만난 장소가 되는 거야. 밑에 것도 볼까? y축에서 만난데 이 직선과 y축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x좌표가 0이겠네. x좌표가 0이니까 4 곱하기 이제 x좌표 0 이렇게 박스 칠하고 0이요. 이걸 말하고 있는 y좌표가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거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다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즉 x절편, y절편 다 알았어요. 내가 구하는 직선은 x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 마이너스 3이야. 공식을 외웠다면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공식으로도 정답을 낼 수도 있겠고 근데 내가 그렇게 권장하는 게 아니라서 나는 차라리 그림 그리고 마무리할 건데 봐봐요. 권장하는 풀이는 심플해요. 왼쪽에다가 살짝 지워놓고 현재 절편이 마이너스 2예요.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점 찍어놓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래. y절편 마이너스 3 점 찍어놓고 이렇게.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한 거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 일단 기울기가 음수겠네? 보자. x 증가량 2칸, y 증가량 마이너스 3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얼마로 리딩됩니까?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3이 기울기 맞아요? y절편 어때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따라서 각각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정답 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x 딱 붙여주시고 y절편 마이너스 3이니까 라고 정답 내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x절편, y절편 알았으니까 x 증가량 2칸, y 증가량 마이너스 3. 그래서 기울기, y절편 알았으면 정답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쟤랑 얘랑 같은 관계식이야. 이거 식 정리하면 쟤랑 똑같이 나와요. 다음으로는 어디를 볼까?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의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하게 되면 ax 플러스 b가 된다.
자, 우리 필요한 것만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쌤은 X축, Y축 싫어한다고 했었죠? 문제 풀 때 이렇게만 볼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만 하자. 각각의 점의 좌표만 리딩 하시면 돼요. 이 좌표가 마이너스 3,8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문제에서. 그 다음 이 좌표는 2,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다시 말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구할 건데 얘가 말하기를 이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을 하자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일단 직선부터 구할까요? 직선 구하기 위해 제일 먼저 뭐 하자 우리? 기억나요?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했었지? 좌표 세로로 쓰면 돼요. 근데 누구부터 쓸까라고 할 때 나 같으면은 지금은 상관이 없겠다. 얘부터 쓰도록 할게요. 봐봐. 2, 마이너스 7 세로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 세로로 적어준 다음에 빼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울기니까 식 정리하니까 얼마죠? 5분의 마이너스 15.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네. 두 번째, 한 점을 골라요. 한 점은 누구로 고를까? 깔끔한 거 누구 있지? 둘 다 안 깔끔해. 이런 2, 마이너스 7 한 점 잡도록 할게요. 그럼 직선 만들어 보니까 y는 불러봅시다. y는 기울기 알고 한 점 말했잖아. 마이너스 3 괄호 x 마이너스 x좌표 더하기 y좌표. 더하기 y좌표가 이제 더하기가 이제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게 직선인데 식을 다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얘가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하자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y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지? 사실은 y자리에 y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y자리에 y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고 마이너스 분배시켜버릴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적어주면 문제 정답인 거지. 근데 a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이었고 y절편이 4였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a, b의 결과는 마이너스 12라고 쓰고 정답 마무리합시다. 나도 알아. 여러분들 y축으로 5만큼 이동하자고 할 때 여기다가 더하기 5만 하면 되잖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평행 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냥 32번 문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문제에는 그림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세 직선이 어떻게 생겨 있어야 한 점에서 만날까 봤는데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고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면은 절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평행하면 안 돼요. 세 직선 상태가 평행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전부 다 어때야 될까? 달라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세 직선 다 적어볼 건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2x-y 플러스 1은 0이다 적었고 하나 더 3m 누구죠? x-y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 다음 또 하나 3x-y 플러스 k는 0이에요. 약간 불편한 게 등장했죠? k 뭐지 이거?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직선의 상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울기가 2, 기울기가 1, 기울기가 3 다 다른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럴 때 기울기가 모두 다를 때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대체 K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 없어도 일부러 다 안 지고 흔적을 남길게요. 사실 이 직선이 없어도 이 장소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식을 알고 있고 식을 알고 있는 두 직선으로부터 저 장소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장소를 구한 다음에 그대로 얘가 지난다 라고 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 거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두 1차 방정식을 가지고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 이거 기억이라고 하고 니은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억이랑 니은이랑 뭐 할까요? 빼버릴까? 교점 구하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야. 기억 빼기 니은이요. 그래서 빼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2x 빼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자?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거기까지가 교점의 y좌표야. 아, 오케이.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된 거니까 그대로 얘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플러스 3이고 플러스 k는 제로가 나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k의 결과는요. 3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보니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전부 다른 거야. 근데 기울기가 전부 다른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그대로 나머지 직선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풀어가는 거지. 그 다음 33번을 봅시다. 아이고, 본필을 다 썼네. 이 문제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볼게요. 이번에 세 직선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써보자. 어떤 형태일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나? 이런. 이건 너무 많은데. 일단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볼게요. 이제 문제 푸는 거 관심이 없어. 개념부터. 첫 번째, 어떤 상황일 때 삼각형 안 만들어질까라고 할 때 세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해버리게 되면은 절대로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 어떨 수도 있을까? 두 직선이 평행하더라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져요. 세 번째, 어떤 경우도 있을까? 세 직선인데 예를 들어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도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 네 번째, 너무 많긴 한데 두 직선이 일치하고 나머지가 평행하지 않은 경우 얘도 안 만들어져요. 너무 많겠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건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직선들의 기울기가 어떤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문제를 적어 볼 건데, 자, 분필이 많이 없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는제로 하나. 그 다음 직선 적어 보니까 ax 마이너스 y, 이거 뭔지 모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는제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잠깐 무시합시다. 몰라. 세 번째 거 보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죠. x 플러스 2y 플러스 6 는제로. 오케이,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의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보이시나요? 기울기.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y로 식을 정리할 때 x의 개수를 보고 있는 거야. 그쵸? 기울기랑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가 달라요. 두 직선 기울기 다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기울기가 달라서 약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 이 상태에서 어떤 모습이 생겨야 직선이 안 만들어지지? 딱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네? 세 가지인가? 이 친구랑 만약에 평행해지게 되면 얘랑 평행하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네? 또 얘랑 평행해지게 되면 안 만나지. 색깔 구분하자 우리. 힘들겠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 3개 쓰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 나와 있는 직선, 그 다음에 직선 2개 그렸거든요. 이런 상태란 말이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은 약간 스페셜한 거. 첫 번째는 이런 거지.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분필이, 잠깐만, 하나 낄게요. 시간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거야. 첫 번째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난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케이스로 뭐가 있나 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파랑 색깔 직선 그거 놓고요. 주황 색깔 직선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의 직선 자체가 이제 이 친구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직선 자체가 만약에 파랑색이랑 평행한 경우를 잠깐 볼까? 평행한 거? 절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이렇게. 또 세 번째 케이스. 왜 파랑색이랑 평행해? 주황색이랑 평행하면 안 돼? 싶어가지고 파랑 색깔 직선, 그 다음에 주황 색깔 직선 이렇게 있었어요. 이번에 주황 색깔 직선이랑 만약에 평행하게 이렇게 생겨 있는 걸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행이라고만 적자. 얘도 평행이라 적자. 그러다 보니까 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두 직선이 평행해요. 두 직선이 평행하고 이렇게 하나가 안 평행하게 되면은 절대 삼각형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5번과 2번의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점 잡는 건 되게 쉬워요. 얘랑 얘를 가지고 교점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교점부터 구할까요? 자, 암산 최대 함수 빨리 한번 해볼까? 자, 2배하고 뺄 겁니다. 저거 주면은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는 제로. 여기서 이거 빼자. 암산이요. 뺄 거니까 3x 마이너스 12는 0. x는 암산 안 되나? 빼니까 3x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3x 마이너스 12가 0인 거니까 x가 4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좌표가 4컴마로 시작할 거고 4를 여기 대입할까요? 4 더하기 6은 10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y는 마이너스 5. 이게 교점 좌표였어요. 4, 마이너스 5.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누가 지난다? 이 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는 바로 내가 이 물음표였던 이 친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가고 있는 거지. 대입해주게 되면은 4a 플러스 5 플러스 2는 0. 해서 a의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온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답을 구한 거야. 더 있어요. 이제 이건 되게 쉽게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어떠지 근데? 기울기? 막상 구해보니까 기울기가 그냥 a가 기울기더라고. 기울기가 a니까 돌아와서 어떠면 되지? a는 파란색이랑 평행하다면서요. 이 파란 색깔 직선과 평행한 거니까 마이너스 1라 써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a가 어때야 돼? 이번에 주황색이랑 평행한 거 맞죠? 얘랑 평행한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토탈 정답이 그래서 3개가 나와줘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정답인 거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정리하고 집에 가도 좋고 바로 가도 괜찮아요.